자, 안녕하세요. 문제 다 받았지? 자, 전체 범위를 수사, 서론, 수사, 공소, 그 다음에 주체와 이론, 그리고 공판, 증거, 그 다음에 재판, 그 다음에 특별 절차로 나눠 봤을 때 요번 시험에서는 서론 문제 안 나왔습니다. 자, 근데 수사 문제가 몇 문제 나왔나가 7문제 나왔어요. 7문제 번호 한번 적어봐. 5, 6, 7, 8, 9 11, 12. 그래서 5, 6, 7, 8, 9, 11, 12. 20문제 중에서 7문제는 거의 과반수죠. 그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소. 공소 파트에서 3번하고 13번. 그 다음에 소송 주체와 이론 파트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1번, 2번, 4번. 1번 법원, 2번 피고인, 4번에 요 열람 등사 4번. 그럼 공판에서 10번하고 14번. 그럼 수사 몇 문제 그랬어요? 7문제. 공소 파트 몇 문제? 2문제. 주체와 이론 저번 파트에 이어가지고 여기서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 공판에서 몇 문제? 10번하고 14번. 그 다음 증거에서 15, 16, 18. 15, 16, 18. 그럼 7문제하고 증거 3문제. 근데 요번에는 전문 증거에서 뭐 그렇게 크게 잘 어려운 거 안 나왔고 그냥 위수정 하나 하고 그 다음 탄핵 증거 그 다음에 여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재판하고 그 다음에 특별 절차에서 재판 전멸. 그래서 뭐 항소, 상고, 항고, 분리 변경 전부 다 일부 상소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고 그 다음에 특별 절차에서 3문제 나왔어요. 뭔데? 참여재판. 그 약간 좀 특이한 게 즉결하고 약식 중에 보통 둘 중에 한 개가 나오는데 그냥 둘 다 나왔어요. 나왔고 거의 매번 출석률을 보이던 재심에서 요번에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해서 약간 변경된 부분인데 여전히 수사하고 그 다음에 증거 파트는 이때 거의 한 반 이상 정도 차지할 정도로 문제 비중 커졌고 저번 시험부터 해가지고 약간 이 주체 쪽에서 묻는 문제가 좀 더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공판 절차는 여전히 뭐 한두 문제 정도에서 꾸준히 잘 계속 요 정도 균형 있게 나오고 있고 특이한 것이 보통 요 세 가지 보통 합쳐가지고 하나 또는 두 개 해가지고 하나로 보통 요게 나오는데 요번에는 재판을 전혀 나오지 않고 요쪽에 약간 편식에 따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1차 시험하고 난이도 2차 시험하고 3차 시험 비교봤을 때 자 상, 중, 하 이렇게 봤을 때 1차 시험에서 약간 중에서 약간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2차 시험 완전 바닥이었어요. 바닥이었고 3차 시험은 거의 상에 가까이 왔어요. 그 상에 가까이 와가지고 체감상 아마 형법보다 형소법이 더 어려웠을 것이다 해가지고 뭐였죠? V자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보여주고 있는데 요 다음에 이제 내년 1차 시험에서 더 올라가 버리면 멘붕이겠지? 그죠? 그럼 이제 요 상태에서 여기서 좀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데 확 떨어지는 건 절대 없습니다. 없고 요 정도 선에서 약간 유지하지 않겠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거의 상에 가까울 정도의 중상 형태의 문제가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번 문제 특징 중 하나가 새로운 문제 형태가 하나 소개됐죠. 그래서 그 새로운 문제 형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6페이지에 아니 6페이지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 9번하고 9번하고 그 다음에 14번하고 자 6번하고 내가 6번 그랬나 9번 그랬나 9번 그랬지 9번 그랬지 9번하고 14번 문제는요 문제는 박스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단순한 박스 문제가 아니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식이 그냥 단순한 지문식이 아니라 아예 판례 통째로 다 집어였어요. 그래서 판례를 통째로 지문 속에 집어여서 요걸 단락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단락을 나누어서 요 문제는 단순하게 지문을 아나 모르나 이런 문제 아니고 여러분들이 판례 공부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 판례 자체를 묻습니다. 그래서 판례의 중요한 쟁점들을 다 익히고 있었으면 요 문제는 풀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좀 풀기가 좀 힘들었지 않겠나 이런 식의 문제인데 특히 내가 몇 번하고 몇 번 그랬죠? 특히 14번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 치기 바로 마지막 최종 그 심판례 하면서 이번에 특징 중 하나가 또 하나 여기서 새로운 2015년도 심판례 비중이 약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로 상당히 많아요. 특히 15년도 판례가 주류를 이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그 14번 정의신문 차폐시설 했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때 나눠준 그 판례에서 제가 판례 자료 있었죠. 거기에 줄처리를 다 해놨었는데 그 줄처리를 3등분 했었죠. 3등분 자체를 문제로 그대로 옮겨왔어요. 옮겨와가지고 그 판례를 제대로 익혔나 안 익혔나를 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그런 문제가 나왔고 그래서 최근 판례 그 다음에 제가 우리 마지막 우리 시험 치기 바로 전 그거 심판례 하면서 동시에 개정법령 프린트 나눠줬죠. 그 중에 이번에 뭐가 나왔습니까? 공소시효 문제. 살인범죄는 뭐였죠? 이때 공소시효 폐지인데 간란에 종범을 배제합니까? 포함시켰습니까? 배제했죠. 그래서 그거 하고 요런 문제가 요번에 한번 소개가 돼가지고 아마 그래서 지금 크게 두 가지 거야. 극과 극일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올필사 하면서 공부할 때 문제 앞으로는 쉽게 나올까 생각하지 말고 좀 어렵게 공부해라. 어렵게 공부해서 들어가야 쉽게 나와도 그냥 접근할 수 있는데 쉽게만 접근했으면 상당수가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이번 2차 시험 때 쉽게 나왔으니까 비싸게 나오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뭐 혼자 자습하지. 해가지고 그렇게 짤막짤막하게 공부해버리면 상당히 문제 자체에서 오히려 다른 과목이 훨씬 그 이상의 노력 들이고도 문제가 상당수 많이 틀려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때 내년 시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형법도 심판례 문제 많이 나왔었죠. 많이 나왔었는데 체감상으로 형법은 여러분들 공부량이 좀 많았어요. 많은데 뭐 소송법은 절차법이니까 간단하게 하자 이런 마음들이 많았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공부 들어가면요 상당히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험에서도 이렇게 순간 당혹스럽게 나오겠나. 그런데 일단 뭐였죠? 일단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이보다는 약간 떨어지더라도 문제는 좀 까다롭게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판례 문제 원래 2차부터 특징이 두드러진 변화가 바로 원래 판례. 그러니까 그럼 2015년도 판례죠. 그럼 내년 2016년도 3월달 시험 같으면 1월달, 2월달 판례까지도 이제 사정권의 범위 속에 둬야 한다. 최근 판례. 단순하게 판례상의 결론만 하면 안 되고 판례 자체를 그대로 숙지를 좀 해줘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가 특징이 뭐였죠? 법령 문제 비중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특히 요 참여재판 같은 이런 경우에서는 참여재판 법 조문 자체를 그대로 소개를 시켰고 다른 곳곳에 법령 문제를 계속 배치해가지고 법 조문을 숙지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런 분들을 배치했더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만만하게 볼 뿐은 사실 문제가 난이하게 나왔다 쉽게 나왔다 사실만 찾아보기 힘든데 여기서 문제를 하나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요 하나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특징이 그냥 대부분 다 그냥 중정도인데 근데 그 중에 몇몇 문제가 뭐였죠? 새로운 형태 문제 또는 심판례 문제가 순간 당혹스럽게 만들어 보니까 순간 느낌이 형소법 문제 전체가 많이 어렵게 나왔겠구나 라는 착시 현상을 줄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상당히 좀 까다롭게 하는 문제는 사실 서너 문제밖에 안 돼. 안 되는데 그게 전체를 지배했던 그런 형태의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공부 좀 열심히 했든지 공부 좀 했던 사람들 물어보니까 상당수 뭔데 90
여기 저기 뭐죠 85 오히려 좀 많더라. 잘했고 그다음 내가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요번 시험에서 뭐 한 70 정도 75 정도 되는 건데 어느 정도 나름 선방을 했어요. 근데 했는데 요런 경우에 아예 이제 공부 방향이 틀려버리면 점수가 오히려 꽈락도 몇 명 있었는데 여기 차이가 많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내년 시험 준비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부탁드리고 문제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억. 소송 행위는 자, 거기 보시면요. 관할 위반인 경우에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조문 문제죠. 당연하죠. 요거는 뭔데 소송법 제2조를 바로 그냥 조문으로 집어였어요. 자, 니은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으로 가면 니은하고 뒤끝을 묶어봐. 왜? 본질은 같은 문제. 자, 자 보자. 여기서 단독이 합의부로 바뀌어지면 이송할 수 있나? 이송해야 하나? 해야죠. 그럼 그게 니은이고. 그럼 그 이송은 항소심도 마찬가지야. 그럼 항소심에서 단독이 합의부로 관할 사건으로 된 경우에 그럼 항소심이니까 어느 법원 되겠노? 고등법원이죠. 이송할 수 있나? 이송해야 하나? 해야죠. 그럼 이송할 수 없다고 돼서 뒤끝 틀렸겠죠. 자, 토지관할의 병합. 토지관할의 병합은 자, 여러분 잠 봐봐. 토지관할 병합은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 사건이 각각 공소 제기됐죠. 이때 사물은 같은데 토지가 다를 때 신청하죠. 어디? 공통되는 직권상급 없으면 대법원이죠. 맞고. 미음.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동일 법원에 계속된 경우라면 자, 병합 심리 필요가 없을 때는요. 당연히 분리해서 야, 딴 데서 해 하고 할 수 있어. 이건 법원의 재량이야.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송할 수 있다. X.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형태의 문제는 아니죠. 그냥 중하 정도면. 2번은요. 이번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뭐였죠? 몇 개 안 되는 하에 해당 문제. 근데 의외로 여기 간단한 문제 나오던 거 빨리 풀다 쉬운 문제 나왔구나 해서 실수한 경우도 오히려 많았어. 누구만 할 수 있다? 피고인이 할 수 없는 거 그랬죠. 관할 이전 누가 합니까? 검사와 피고인이지. 여러분 압수수색 영장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자 우리 기본 수업할 때 뭐였죠? 당사자 참여 할 수 있나 참여해야 합니까? 할 수 있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통지는 할 수 있어 통지는 해야 합니까? 해야 하잖아. 그럼 검사와 피고인, 피자, 변호인 참여권이 있어 없어? 있다. 증거 보전 청구 오늘 우리 수업 때 했던 거죠. 누가 할 수 있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할 수 있죠. 그러나 공소장 변경 신청은 검사가 하고 공소장 변경의 요구는 누가 합니까? 법원이 하는 거죠. 따라서 4번이죠. 자, 3번 성명 모용 문제 오랜만에 한번 나왔어요. 크게 여기서 두 가지 유형 문제가 있습니다. 자, 7번 볼까요? 성명 모용 문제가 나오거나 위장 출석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한 9대1 정도로 해서 보통 뭐가 많이 나옵니까? 여기가 주로 많이 나와. 앞으로 시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주로 모용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모용 문제에서 뭔데? 갑을 상대로 너 누구니? 물었더니 갑이 제 이름은 을입니다. 그럼 갑을 피모용자 그래. 갑을 모용자 그래. 모용자 그러고 을은 모용을 당했죠. 무슨 모용자? 피모용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뭘 물을 수 있니? 누가 피고인인가 요걸 물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재판 중 판명된 경우 이럴 때 물을 수 있고 그 다음 피모용자가 자기 이름으로 약식을 청구했을 때 약식이요 정식 재판을 청구했을 때 이걸 물을 수 있겠죠. 요 세 가지가 시험 문제 포인트인데 주로 문제 포인트는 요거 아니면 이거겠죠. 자, 누가 피고인이야? 모용 당한 자입니까? 검사가 피고인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검사가 피고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을입니까? 갑입니까? 갑이죠. 그럼 누가 실제 피고인이야? 피모용자입니까? 모용자입니까? 모용자죠. 둘째, 재판 중에 판명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재판 중에 판명이 됐다. 피모용자는 뭐였죠? 피모용자는 피고인 아니죠? 그럼 피고인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공소기각으로 사건을 종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공소장에 적혀있는 을에서 누구로 이름 바꿔야 돼? 갑으로 바꿔야지. 요건 공소장 변경입니까? 공소장 정제입니까? 정정.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거 정정할 때 법원에 별도의 허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다. 그런데 나중에 약식으로 발령해가 약식 명령서가 을의 집에 온 거야. 피모용자 집에 온 거야. 그래서 을이 당황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그럼 자기 이름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한 이상 을도 피고는 봐주는 거야. 그럼 봐주는 거니까 뭔데? 공기판. 왜? 피고는 아니니까. 그리고 누구? 모용자 경우에서는 약식 명령의 표시 정정. 요런 절차로 가면 돼. 자, 그럼 볼까요? 갑은 도박을 한 혐의로 약식으로 공소 제기되었으나 사실은 갑이 검사에게 을의 성명, 그럼 누가 모용자고? 갑이고. 누가 피모용자죠? 을이 피모용자죠. 그래서 검사가 을의 이름으로 공소 제기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공소장에 피모용자 을이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주목. 성명 모용 나오면 항상 세 가지 묻습니다. 누가 피고인인가? 재판 중 판명된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누가 피고인인가? 피모용자입니까? 모용자입니까? 모용자죠. 그럼 거기 1번 을에게 공소 효력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맞다. 2번 이와 같은 경우. 자, 그럼 이와 같은 경우는 재판 중에 판명된 경우죠. 그럼 피모용자는 별도로 재판할 필요가 없다. 왜? 피고인이 아니니까. 재판할 이유가 없죠. 다만 모용자 같은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입니까? 정제입니까? 정정을 하고 별도로 허가받을 필요 없다. 이게 포인트예요. 두 개가. 2번 맞죠. 3번 위 1번과 2번의 경우에 있어서 검사가 공소장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모용관계를 바로잡지 아니한 경우에 외형상 그러면 공소 제기가 잘못됐지. 그럼 뭐로 끝난다? 공기판 갈 수밖에 없어. 4번에 을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죠. 그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럼 밑에 을이 자기 이름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한 이상 을도 피고인 봐준다. 그럼 무슨 판결? 공기판. 여기서는 뭔데? 약식 기소에서 뭔데? 표시 정정. 근데 이쪽을 물을 때는 주로 을을 포인트로 잡아. 그럼 을은 자기 이름으로 청구한 이상 일종의 피고인 봐줘. 그럼 공소기가 판결을 끝내. 그래서 답이 몇 번이가? 4번이죠. 해소시킬 필요가 없다 아니고 있다죠. 자, 4번 형사소송법상 열람 등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 우리 어제 울산 가니까 요거를 증거 개시로 착각했는데 이건 증거 개시 아닙니다. 증거 개시라고 하는 것은요. 검사가 공소 제기해서 몇 회 공판기일 전까지입니까? 1회 공판기일 때까지야. 그럼 1번은 재판 전과정이야. 그럼 재판 전과정은 수사서류입니까? 재판서류입니까? 소송서류고 당연히 볼 수 있어야죠. 그거 뭔데? 열람 등사할 수 있다. 열람 등사할 수 있다. 뭐 형소법 35조 1항. 그럼 조무 문제지. 법령 문제지. 2번 피해자 같은 경우에서 이때 열람 등사 신청권 있죠. 맞고 법령 문제. 그 다음에 3번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그럼 3번하고 4번을 묶어봐. 그럼 뭔데? 증거 개시죠. 자, 요 그럼 증거 개시에서 제일 잘났던 거 피고인에게 누가 있을 때? 변호인이 있을 때는 피고인은 열람만이죠. 열람만. 서면에 교부 안 되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봐봐요. 그럼 공소 제기 시부터 1회 공판기일 전까지 누구? 검사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좀 봅시다. 누가 청구할 수 있죠? 피고인과 변호인이야. 그럼 변호인은 뭘 청구합니까? 열등교, 열람, 등사, 서면의 교부. 근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다 할 수 있어. 근데 변호인이 있을 때는 서면의 교부만 할 수 있나? 열람만 할 수 있나? 열람만 할 수 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5번.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때, 자, 책 보지 말고, 우리 기억나죠? 수업할 때. 체포나 구속할 때 고지할 거 뭘 고지하노? 피의사실. 계속해왔다, 그지? 피의사실 또, 체포사유, 변호인, 변명, 진술 거부권 고지는 언제 고지하노? 신문할 때. 따라서 1번에 진술 거부권 오케이 X. 그러고 너가 사경이 긴급체포하면 두 가지. 긴급체포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검사로부터 승인을 받는다. 언제? 즉시. X. 3번은 맞고 4번.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은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는 24시간 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이때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영장을 청구하되 그 영장 청구는 압수 후 48시간 이하 체포시부터야. 체포시부터. 따라서 4번 X. 3번이죠. 자, 그 다음 6번. 적절한 것은 1번. 긴급체포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했을 때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면 다시 긴급체포 가능하다. 책 보지 말고 계속 외웠던 거 우리 반복했었죠. 어떤 경우 긴급체포한 자를 석방했다가 다시 체포할 때는 뭘 받고 할 수 있다? 영장 없이는 할 수 없다. 그럼 1번 X. 자, 여러분 영장 압수수색할 때 영장 제시는 책임자만 제시하면 되나 개별 제시한다. 개별 제시하죠. 따라서 따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X. 자, 그 다음에 3번 우리 보지 말고 한번 봅시다. 외워봅시다. 자, 고지하고 난 다음에 집행합니다. 이때 고지할 때 상대방이 저항하면 언제 고지한다? 제압하고 고지하고 그 다음 구금했다. 그 다음 구금사실 통지한다. 체포사 통지한다. 언제 한다? 지체 없이 하되 늦어도 몇 시간? 24시간. 서면으로 하되 급속을 요할 때는 전화나 팩스로 할 수 있지만 다시 뭘 한다? 서면으로 한다. 3번 맞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할 때 영장 청구는 뭐였죠? 인도받은 때부터입니까? 체포시부터입니까? 인도받은 때부터 해야 되겠지. 따라서 4번 X. 3번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체포구속 적부심 거의 매번 하나 나온다고 했었죠? 이번에도 여전히 나왔습니다. 자, 1번 체포구속 적부심에서 체포된 자면 다 되니까 긴급 체포된 자, 현행범 체포된 자도 청구할 수 있어요. 2번 자, 요거 재체포 재구속 우리가 계속 여러분 반복해서 많이 외웠었죠. 기억나죠? 긴급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 할 수 없고 피의자를 구속했다가 석방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필요하고 피의자를 구속했다가 석방한 자는 제한 없고 그 다음에 체포 구속 적부심에서 석방한 자는 두 가지 뭐죠? 도증 피의자 보석을 통해서 석방한 자는 네 가지 뭐죠? 도, 증, 출, 조. 그 다음에 피고인 보석과 구속의 집행정지는 다섯 가지 뭐죠? 도, 증, 출, 조, 위해. 그러니까 요건 그냥 적부심이니까 두 가지 도증만 나오면 되지. 따라서 여러분 이때 2번 X. 자, 그 다음에 심사는 48시간, 결정은 몇 시간이죠? 24시간 나왔고 그 다음 피의자 보석 나왔죠? 그 다음에 8번 자,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은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여러분 자, 요거 저번 주인가 우리 수업하면서 뭔데? 폐수 무단 방류 혐의할 때 여러분 그 건물 부지 전부, 기계 전부, 차량 전부 적법이야 과잉이야? 과잉이죠? 위법하다. 기억 맞고 니은 자, 요거 형사소송법에서 여러분 거기서 검사가 공소 제기 이후에 수소법원 이외에 어느 판사입니까? 수임 판사에게 압수수색했죠. 그럼 이것에 따른 증거는 뭔데? 위법이죠. 그럼 증거로 삼을 수 있어 없어? 없다. 맞고 뒤끝 경찰이 이른바 전화 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 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했어요. 자,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했어요. 그럼 이거 뭔데? 그 전화 사기와 관계된 증거물을 압수한 것이에요. 여기서 이것은 범죄 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를 압수라 볼 수 있어. 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기를 쳤단 말이야. 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럼 관계가 있으니까 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있고, 따라서 이것은 주스 물건이니까 점유이탐을 횡령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 사례. 그래서 D끝 X.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틀린 것은 한 개죠. 2번이죠. 9번. 구속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여러분, 기역, 니은, 뒷글, 이은은 하나의 판례입니다. 아까 새로운 형태를 했죠. 하나의 판례를 단락을 나누고 그 단락을 나누어서 자 보고 있는가? 여러분 주목. 단락을 나누어서 요 판례를 제대로 아나 뭐라 문제. 여기서 전체적인 주제가 이겁니다. 지금 현재 피의자입니다. 피의자가 지금 현재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근데 검사가 갑을 검사실로 불러서 뭐 하려고 합니까? 피의자 신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피의자 신문은 강제수사에 속해서요? 임의수사에 속했어요? 강제수사가? 임의수사입니다. 그럼 피의자 신문을 할 때 맨 처음에 출석을 요청하겠죠? 근데 갑이 출석을 거부합니다. 그럼 이때 이 경우에 갑을 신문하기 위해서 별도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다시 발부해야 되나? 그런 판례야. 근데 이때 갑은 이미 현재 무슨 상태입니까? 구속영장으로 구속 상태에 있어요. 구속은 두 가지야. 일정한 장소에 데려온다 구인과 가둬둔다 뭐였죠? 구금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어. 그럼 얘는 이미 구속되어 있으니까 검사실까지 뭐가 가능합니까? 구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속할 때 이런 것도 이미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사실까지 구인해서 피의자 신문을 하면 돼. 그럼 다시 영장을 발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게 포인트야. 포인트고, 그럼 검사실로 데리고 왔죠? 그럼 데리고 와서 피의자 신문할 때, 자, 피의자 신문할 때 출석 요청, 출석 신문하기 전에 얘는 피의자이가. 그럼 뭐부터 하고 시작합니까? 고지부터 하고 시작하겠죠? 그런 절차로 보시면 돼. 그래가 기억. 자, 기억은 여기서 뭐였죠? 수사기관과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공판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하는 경우에 구속영장은 장차 공판정에서 출석이나 형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구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이 동법 200조, 241조, 244조 5에 규정된 신문의 방식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수사하는 것까지 예정하고 있다 봐야 돼. 판례 문장 그대로 살짝 바꿔냈어. 그래서 기억 X에. 요거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제가 해설자로 다 올려놨거든요. 나중에 그거 한번 보셔서 꼭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니은. 자, 그럼 구속된 피의자도 피의자 신문을 할 때는 뭐였죠? 임의수한 방법으로 진행한다 맞고, 따라서 진술 거부권 알려주겠죠. D끝 맞고. 그럼 리을 별도로 영장 발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 그냥 구속상태 이용하면 되겠죠? X. 그래서 9번에 4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공소장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상표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잠깐만, 공소장 변경 났을 때 바로 겁부터 먹지 마라. 겁먹고 나니까 그 다음 문제가 캄캄해져. 근데 1번에 죄명은 몰라도 요 내용을 가만히 봤더니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나 뭐 직권 판단이야. 여러분,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가는 의무적입니까? 재량입니까? 재량 아닙니까? 그럼 재량이니까 요구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니죠? 그럼 1번은 맞다 이거지. 자, 2번에 공소장 변경 없이 미수 동그라미 치고 예비 동그라미 쳐봐요. 제가 요거 우리 문제 풀면서 기억나죠? 예컨대 A 범죄 기수, 그 다음에 미수, 예비, 이렇게 봤을 때, 자, 미수에서 기수로 가는 것은 뭐였죠? 이익입니까? 불리해집니까? 불리해지니까 변경해야 돼. 근데 기수에서 미수로 가는 것은 불리해졌다, 유리해졌다? 유리하니까 괜찮아. 변경 절차 없어도 돼. 근데 기수에서 미수로 가는 것은 뭐가 되겠니? 전혀 다른 범죄로 간다 생각해야 돼? 그럼 필요해.
그 다음에 미수에서 예비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보시면 돼요. 그럼 요 문제는 뭐가 되겠니? 미수에서 예비로 가는 거니까 변경 없이는 인지할 수 없다. 맞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4번 봐. 공소장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으며, 여러분 사실심과 법률심 중에서 우리 몇 심 재판하죠? 3심. 1심과 2심과 3심 중에서 법률심은 몇 심? 3심. 사실심은 몇 심? 1심과 2심이야. 사실심이 뭔데? 피고인의 범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공소장 변경은 3심까지입니까? 2심까지입니까? 2심까지야. 그래서 항소심도 할 수 있으며 맞는 말이죠. 그럼 답은 하나밖에 없지 뭐 3번이지. 다음은 이제 3번은 죄가 뭐고, 공소사실 중 임차권의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갑에서 을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했을 경우에 피고인이, 자, 이런 피고인이 여기서 뭐였죠? 공소사실 기재 1심의 장소에서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 교부받던 사실의 변함이 없으므로 결국 이 두 사건은 같은 사건을 받은 거예요. 그럼 동일성이 있다고 본 것이야. 동일성이 있으면 공소장 변경 허용되겠죠. 그래서 10번에 3번 X. 자, 11번 간단한 문제죠.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여러분 소명자가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뭐고? 서면. 그럼 구술 나오면 안 돼. 그래서 1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오랜만에 압수물 처리 문제가 나왔어요. 기억. 자, 법령상 7번 한번 볼까요? 압수물 보관 방법은 원칙은 누가 보관한다? 자청 보관. 불편하다 뭐였죠? 맡겨라 위탁 보관. 위험하다 없애라 무슨 보관? 폐기 처분. 몰수물인데 현장 가치 감소 팔아라 환가 처분. 그럼 폐기 처분 두 가지 뭐였죠? 위험한 물건은 폐기할 수 있다. 두 번째가 생, 재, 소, 유는 동의를 받았어. 생산, 제조, 소지, 소유, 유통이 금지된 물건은 그냥 폐기합니까? 동의받았어. 동의받아서 또 하나 항상 폐기는 뒤에 꼭 나와야 될 어법. 폐기해야 합니까? 폐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그럼 거기 기억에 법령상 생산, 제조, 소지, 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동의를 받아 폐기해야 합니까? 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X. 자, 그 다음에 항상 여기서 좀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환부하고 소유권은 다른 의미로 가야 돼. 환부하는 것은 형사 절차예요. 소유권 포기는 민사예요. 형사하고 민사는 달라요. 요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럼 거기에 니은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에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 자, 요건 민사죠. 실체상 권리를 상실하면 수사기관의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 자체가 X야. 왜? 다르거든. 그 다음에 D끝 환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환부 의무가 면제인가? 그런 건 없어. 따라서 D끝 X야. 그 다음에 리을. 자, 수사 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형 선고되지 않고 돌려주지 않고 있죠. 그럼 반환 청구는 뭔데? 결국 민사소송으로 접근해라. 소유권 주장을 해라. 맞고. 그 다음 범인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 선고가 없어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물건의 압수가 필요하면은 검사는 압수 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오. 그러고 여러분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요거 우리 해설 제가 달면서 최근 판례 우리 추록 이후에 나온 판례는 제가 이미 그 시험 치기 마지막 전주에 자료 다 드렸고 그 다음에 기존 판례는요 책을 찾아보면서 해설 달아봤는데 대부분 다 여기서 우리 책에 나와 있어.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해당 파트 찾아보면서 다시 한번 거기 판례 공부 좀 하세요. 자, 하시고 그 다음에 자 그럼 12번에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죠? 기억하고 니은하고 뒤끝 3개가 되겠죠. 13번 이제 공소시효 문제 나왔죠.
1번 맞고 2번 DNA 등 발견했다 10년 연장 맞고 자 여러분 3번에 바로 2015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범죄 자 제가 우리 자료 들었지 거기 공범 포함이야 공범 제외야 방조범은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종범은 제외합니다. X. 그러면 13번에 3번은 그것만 틀렸습니까? 아니 틀린 게 하나 더 있어. 거기 뭐라고 나있니? 자 이때 부칙에 따라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시효가 이미 완성된 범죄도 제외하는가? 여러분 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은 소급하면 안 돼요. 만약에 소급해서 다 처벌해버리면요 법의 근간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현재 법이 개정되었죠. 그 법이 개정되면서 갑이 살인을 하고 도주하고 있는 도중에 만약 법이 개정되면 이미 끝났나 아직 진행 중이가 아직 진행 중이죠. 그럼 이럴 때는 적용하면 돼. 여기 이른바 부진정 소급표야. 그런데 개정되기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된 사건을 다시 적용해버리면 이건 무슨 소급표입니까? 진정 소급표가 되고 이건 우리 법의 기본 원칙을 흔들어 버리게 돼. 그래서 요번에 부칙에서도 이미 완성된 사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두 개가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13번에 4번도 최근 판례죠. 제가 공범 중 한 사람의 공소 제기를 하게 되면 공범 시효 정지되죠. 이때 공범 속에 무슨 공범은 제외된다? 공동 정범이 아닌 대양범 관계는 제외가 된다 했었죠. 이것도 최근 판례. 둘 다 2015년도 개정된 법과 판례입니다. 자, 14번에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것도 판례 문장 그대로 묻고 있어요. 판례 문장 자체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우리 그 마지막 이제 시험 앞두고 이제 마무리 심판례 하면서 피고인하고 증인하고 서로 대면이 껄끄러울 때 제가 차폐 시설을 설치하는데 규정에는 피고인과 증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꼭 이것을 피고인과 증인 사이뿐만 아니라 변호인, 검사 마찬가지로 서로 대면하기가 곤란할 때 뭐 할 수 있다는 뜻이야. 차폐 시설을 할 수 있고 이 판례는 방청석도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그래서 이런 내용의 판례가 되는데 그럼 거기 기억 뭐라고 되어 있어? 기억 법원은 범죄 성질, 증인의 연령,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심리적 부담으로 평온을 잃을 수 있을 때 뭐 차폐 시설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원칙적인 내용이야. 5. 니은 위 기억과 같이 차폐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와 변호인뿐만 아니라 뭐였죠? 방청인에 대해서까지 할 수 있다. 방청인도 포함된다. 방청인도 포함된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저번 주에 제가 판례 심판례 자료 혹시 받으신 분은 그 판례 지문 자체를 그대로 옮겼고 해설 자료 제가 옮겼거든. 옮겼는데 거기 중요한 내용은 밑줄 처리 다 해놨어.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보세요. 방청인도 포함돼. 그래서 니은 X야. 자 그리고 뒤끝 피고인뿐만 아니라 변호인에 대해서도 차폐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증언하는 모습이나 태도를 관찰할 수 없게 되어 반대 신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어떨 때만 차폐 시설을 쓸 수 있노? 그래서 한계를 두고 있어. 뭐였죠?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될 수 있다. 그래서 판례 지문 그대로 묻고 있습니다. 됐고 15번. 자 그럼 이때 문제가 틀린 거죠. 한 개죠. 2번이죠. 니은이죠. 그 다음에 15번. 전문증거 문제 중에서 시험 문제 나왔죠. 315조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성매매 메모리 카드 315조 2호. 자 제가 요거 설명하면서 국과수하고 육군과학수행고수 구별하라고 했지. 그럼 국과수는 당연히 있지만 육군과학수행고수는 없죠. X 2번이죠.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뭐였죠? 외국 공무원의 직무상 증명문서였지. 됐고 16번. 자 증거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성관이 직원이 녹음하면서 고지 안 했다 불법이죠. 위수증 증거를 쓸 수 없다.
2번 하자 치유 인정한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검사 이외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300 몇 조였습니까? 312조 1항입니까? 사망입니까? 사망이고, 이어서 사망은 두 가지였죠. 적법 절차와 내용 인정인데, 이때 내용 인정은 진정 성립이 아니고 실제 사실과 자기가 말한 게 같다는 뜻이야. 그래서 진실에 부합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요거 맞는 말이야. 4번. 자, 여러분, 우리 압수수색에서 이미 제출할 사람 누구였어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죠. 그럼 아닌 사람이 제출한 것은 위법이죠. 위수정은 원칙상 동의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동의 대상 될 수 없죠. 따라서 4번 X야. 자, 17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자, 요번에 그 판례 설명하면서 했었지. 배심원 선정에서 공판 준비를 마치고 공판 절차를 시작하고, 제가 요거 설명해서 뭐라고 했어요? 공판 절차를 마치고 평의하고 평결하게 되는데, 이때 최초 설명하고 이때는 최종 설명한다고 했어. 최초 설명할 때는 뭔데? 참여재판은 그냥 안내할 뿐이야. 검사가 뭐라고 말할지 미리 알려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맞고. 2번에 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이 사건을 참여재판에 의하지 않고 심판하게 할 수 있는데, 자, 이게 뭔데? 참여재판은 1심에서 단독 사건이야, 합의부야? 합의부 사건입니다. 합의부 사건으로 참여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참여재판을 진행하는데 문제는 단독 사건은 공소장 변경되면 그대로 재판을 계속해. 그런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할 수 없다. 통상 절차로 진행해라 해가지고 통상 절차 회부 결정할 수 있어. 그럼 회부 결정에서 여러분 불복할 수는 하나밖에 없어. 나 참여재판 받고 싶습니다. 이때 안 돼. 무슨 결정이야? 배제 결정만 즉시한 거고, 회부 결정한 것은 불복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불복이 안 돼. 그리고 그럼 그 전에 한 소송 행위는 무효가 됩니까? 인자합니까? 그대로 인자하고 있죠. 따라서 2번 X입니다. 요거는 조문 그대로 냈습니다. 그래서 문제 틀리게 만들었어요. 3번. 법원은 공소 제기 후부터 공판 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 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 자, 저 참여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신청합니다. 그럼 신청하면은 이때 세 가지. 첫 번째가 뭔데? 다른 공범이 싫어해. 두 번째가 뭐였죠? 성범죄 피해자가 반대해. 위해. 그럼 이럴 때 무슨 결정할 수 있다? 배제 결정할 수 있고, 요 배제 결정은 무슨 항고로 불복한다고 했습니까? 즉시 항고로 불복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3번은 배제 결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선고받고 2년 안 지났죠? 요거는 면제 사유입니까? 결격입니까? 결격이죠. 될 수 없죠. 맞고. 그래서 몇 번이고? 2번입니다. 18번. 탄핵 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탄핵 증거는 증거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실질 증거입니까? 보조 증거입니까? 보조 증거예요. 그럼 거기 1번. 임의성 없는 자백은 절대 금지야. 탄핵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X. 자, 여러분, 탄핵 증거는 증거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증거조사 엄격하게 할 필요 없고, 무슨 증명으로 충분합니까?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지만, 자, 그럼 탄핵 증거는 아예 조사할 필요가 없나? 최소한의 조사는 해라. 최소한의 조사는 해라고 했어. 그래서 2번 X. 필요하지 않다. X. 자, 그럼 어떤 부분을 탄핵하는가 기회는 부여해야 되겠죠. 3번 312조 사망에 따라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탄핵 증거는 사용할 수가 있죠. 따라 4번 X. 18번에 적절한 것은 몇 번? 3번. 자, 그 다음에 즉결심판하고 20번 약식인데, 자, 즉결심판에서 1번 맞고 2번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동안 유치할 수 있는데 항상 잘 나오는 단골 문제. 선고기간은 초과할 수 없다. 나올 만한 게 그냥 나왔어.
자, 그 다음에 20번 봐봐. 의외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딱 나오다 보니까 빨리 풀다가 틀리는 사람 많았어요. 검사가 사건을 공소 제기하면서 약식 청구합니다. 약식 청구는 반드시 형이 뭐가 나야 돼? 법정형에 선택이든 뭐든 간에 벌금, 과료, 몰수가 가능하고 무죄나 공소기각이 나오면 이거 약식 안 돼. 그럼 법원이 이 공소 제기를 받고 사건을 검토해 봤는데 약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이 사건을 검토해 봤더니 잘하면 무죄가 나올 수 있네. 이 사건 잘하면 공소기각도 가능하네. 이 사건은 징역밖에 안 되네. 그럼 약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럼 이러면 이 사건 약식으로 합니까? 공판 절차로 합니까? 이때 이 사건은요, 공판 절차로 진행하게 해야 돼. 그럼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몇 번이죠? 1번 밖에 없죠. 상당수 답을 뭐였죠? 이때 약식 명령 청구를 기각한다가 상당히 많은데 기각이 아니고 공판 절차로 진행합니다. 요게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문제풀 다 마쳤고, 여러분, 문제 푼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 그럼 이왕 지나갔으니까, 여러분 지나간 건 다 잊어버려 또. 지나간 걸 담아봐야 의미 없습니다. 없고, 이제 내년 시험 맞춰가지고 여러분 이때 뭐 있죠? 그 준비를 꼭 좀 꼼꼼하게 해 나가 주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